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EV 크레딧 혜택이 제외된다는 소식과 함께 고점 대비해서 약 8%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 우려했던 대로 여기 초록 색깔인 갭을 한번 채우고 제가 미리 분석드렸듯이 풀옵션이 330달러에 위치했었던 덕분에 다시 주가는 332달러로 올라와서 지금 프리장에서는 약 1% 정도 상승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제가 추수감사절이었고 오늘은 장이 열리긴 하되 조기 마감하는 날인 만큼 또 한 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풀옵션인 330달러 덕분에 주가가 326까지 갭을 채우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두 번씩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상태로 11월 27일 장 시작하기 전에 330달러에 잡혀있는 이 풀옵션의 수량이 757여 개에서 981까지 늘었으니 테슬라의 주가가 330달러를 향해서 테스트하러 가되 혹여나 33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경우 330에 잡혀있는 풀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27일 프리장에서 그리고 장이 시작한 뒤에 잠깐 동안 테슬라는 이렇게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그 뒤로 3% 넘게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326 정도를 갱신했고요. 330에 잡혀있는 풀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이렇게 332 정도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이고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미리 제가 11월 28일 오전에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했는지 공유를 드렸는데요. 일단 프리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분석의 흐름에 맞춰서 약 1%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옵션 포지션 현황은 멤버십 분들께만 제가 수시로 하루에 두 번씩 업데이트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 공유드릴 옵션 현황은 지금 현재 영상에서 넣지는 못하고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30달러에 이렇게 많은 풀옵션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330달러를 뚫으러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설사 330달러 언더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330쪽에 풀옵션이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330 이상의 위치로 끌어올려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30달러는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여기 이러한 지지선 또한 옵션 만기일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1월 29일인 오늘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주는 여기 330달러가 더 이상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주의 포지션 또한 제가 미리 공유를 드려 놓았고 오늘 밤에 또 추가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꾸준히 발맞춰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서 안 그래도 50% 할인 쿠폰을 이벤트성으로 제공하고 있고 딱 이틀 남았으니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12,000원인데 50% 할인이라서 6,000원밖에 하지 않아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다고도 자부합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330이라는 주가가 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럼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 즉 바이 앤 홀드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로 기관들의 비중 현황입니다. 파란색은 몇 개의 기관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지이고 빨간색은 테슬라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몇 개의 기관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한지를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2014년 6월달을 시작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특히나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식을 사지 않았다가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한 기관들의 비중은 8월달에서 9월까지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10월달 3분기의 실적 발표 그리고 대선 결과와 함께 이렇게 일직선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년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대선 결과가 앞으로 테슬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관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하나 들 수는 없지만 꾸준히 장투를 하는 기관들의 경우는 변별력이 없기에 그래도 꾸준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온
유명한 기관 중 하나인 켄 그리핀의 세라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포지션이 2024년 2분기에 비해서 대폭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포지션 대비해서 약 5배가량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블랙락이나 뱅가드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수량이긴 합니다만 제가 중시하는 것은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포지션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수량을 늘린 기관들의 포지션이고 그중 좋은 예시가 바로 세라렐이었습니다. 테슬라를 매집해 나가는 기관들과 그 예시를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그럼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라렐의 포지션이 24년 3분기를 시작으로 극적으로 늘었던 만큼 그 배경에는 24년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트럼프 대통령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과 사이버캡이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셀프 드라이빙 택시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대비해서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텔레오퍼레이터를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사이버캡에 탔는데 그래도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텔레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 컨트롤을 해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기가 텍사스 현장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는 만큼 정말 2026년쯤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테슬라 실적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또 중국에서의 퍼포먼스인데요. 24년 4분기에 출고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와 중국 공급처의 관계 또한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2023년 기준 공급처로부터 받는 부품의 공급 사이클은 원래 평균 이렇게 100일 정도 걸렸다라면은 90일 정도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프로세스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공급처에게 그만큼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것은 건전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24년 4분기의 출고량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옵션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꾸준히 트래킹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수량을 늘리기 위함이고요. 기관들의 비중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의 흐름을 트래킹하는 이유 또한 장기적으로 바이 앤 홀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이 담긴 분석을 하루에 2번씩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는 약 8%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 대목에서 어떻게 또 평균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좋은 수량과 평단가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그 계획 또한 매번 공유드리고 있답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근거들을 기반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감시하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이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50%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틀 후면 종료가 되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